이 포화 수증기량에 관해서 방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에 중요한 단어, 온도에 대해서 선생님이 동그라미 쳤었습니다. 온도에 대해서. 기억납니까? 좀 앞에 살짝 넘겨보세요. 온도에 동그라미 쳤어요. 이 공기의 온도에 따라 담아낼 수 있는 수증기량이 달라지고 있는데, 이때 공기의 온도마다 담아낼 수 있는 최대한의 수증기량을, 그 수증기량을 그래프로 나타내는 걸 뭐라고 하냐? 그것을 포화 수증기량 곡선이라고 얘기합니다. 다시 한번 포화 수증기량 곡선, 다시 한번 포화 수증기량 곡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지금 포화 수증기량 곡선 이 그래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걸 가지고 내가 문제를 내지 않는다? 그럼 이준이 아니고 박희준이에요. 알았죠? 이건 무조건 시험에 나오니까 여러분은 이것에 대해서는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. 자, 이제 그래프가 나왔으니까 맨 처음 해야 될 일은 뭐야? 그렇죠. X축하고 Y축을 확인해 보는 거죠.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X축은 뭐예요? 기온이죠. X축은 기온입니다.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네요. 그 다음에 Y축은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?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써 있죠. 포화 수증기량을 풀어서 얘기하면 여기에 나와 있네요. 여기에 나와 있어요. 뭐라고 포화 수증기량 뭐? What is this? 포화 수증기량 뭐? 포화 상태의 공기 몇 킬로그램, 1kg에 포함된 수증기량을 그램수로 나타낸 것을 포화 수증기량이다. 이걸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. 1kg 안에 공기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한의 수증기량을 뭐라고 한다? 그렇죠.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얘기합니다. 그런데 지금 이 포화 수증기량 곡선을 보니까 지금 빨간색 선을 보는 겁니다. 여기 보이는 이 빨간색 선을 보니까 지금 어때요? 온도가 올라갈수록 포화 수증기량 곡선이 어떻게 되더라? 점점 올라가더라. 뭐라고? 온도가 점점 올라갈수록 포화 수증기량이 어떻게 되더라? 점점 많아지더라.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. 이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. 잘 들으세요. 기온에 따라서 포화 수증기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죠. 증발이나 응결이 일어납니다. 이제 증발과 응결과 무엇과 관련시키는 거야? 지금 포화 수증기량과 관련시키는 겁니다. 자, 첫 번째, 기온이 점점 높아진다. 기온이 점점 높아진다는 건 뭐예요? 공기 중에 담아낼 수 있는 수증기량이 점점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. 이때 이렇게 점점 담아낼 수 있는 수증기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무엇이 일어난다? 증발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. 그 다음에 기온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공기 중에 담아낼 수 있는 최대한의 수증기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원래 가지고 있던 수증기를 막 내놔. 무엇의 형태로? 물의 형태로. 그렇죠? 응결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. 알겠죠? 이때 응결이 시작되기 바로 그때 온도를 뭐라고 하냐? 이슬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이슬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, 이때 이 이슬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두 가지의 관점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두 가지의 경우로요. 첫 번째, 공기 중에 수증기량이 많을 때는요, 이슬점이 높다. 이렇게 얘기하고, 공기 중에 수증기량이 적을 때는 이슬점이 낮다.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. 방금 전에 얘기했던 공기 중에 수증기량과 그 다음에 이슬점의 관계를, 이 그래프를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. 그렇다면 이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공기 중에 수증기량을 어떻게 합니까? 이렇게 두 가지 선생님이 점을 표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겠어요. 여기를 A라고 그러고 여기를 B라고 얘기하겠습니다. 지금 현재 기온은 몇 도이냐면요. 30도입니다. 왜? 그걸 어떻게 알아? 지금 점이 어디에 찍혀 있어요? 지금 기온이 30도인 부분에 찍혀 있습니다. 그렇죠? A나 B 둘 다 마찬가지예요. 그리고 A에 현재 갖고 있는 수증기량은 몇이에요? 20. 어떻게 알아? 이렇게 선을 그으면 알 수가 있죠? 그 다음에 B는요? 그렇죠. 10입니다. 이렇게 선을 그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점 A가 현재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은 20. 현재 공기 온도는 몇 도? 30. 그 다음에 비공기가 갖고 있는 현재 수증기량의 그람수는 10. 그 다음에 공기의 온도는 30. 이렇게 됩니다. 여기까지 이해됐죠?
이때 A하고 B를 온도를 내립니다. 온도가 내린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. 점 A를요, 왼쪽으로 옮기는 겁니다. 그 다음 B는요. B도 마찬가지예요. 지금 온도를 내린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왼쪽으로 옮기는 거와 같습니다. 그런데 언제까지 온도를 내리냐면 이 빨간색 선하고 만날 때까지 온도를 내린다고 칩시다. 그러면 점 A는 언제 이 빨간색 선하고 만나게 되냐 이거예요. 만나는 지점이 어디예요? 여기죠. 약 몇 도? 몇 도? 그렇죠. 25도죠. 그 다음에 B는요. B는 지금 점점점 온도를 내립니다. 온도를 내려서 이 빨간색 선에 만나게 되는데 이 만나는 지점에 온도가 몇인고 보니까 몇이에요? 15도라 이겁니다.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관계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게 뭐냐면요. 점 A하고 B 중에 현재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량이 몇이야? A는 20, B는 10이죠. 둘 중에 어디가 더 많아요? 그렇죠. A가 공기 중에 들어있는 수증기량이 많죠. 그런데 지금 점점점 온도가 내려가지고 빨간색 선, 이 빨간색 선에 만나는 온도도 어때요? 지금 A하고 B 둘 중에 어디가 더 큽니까? 그렇죠. A가 더 크게 됩니다. 그렇다면 이 만나게 되는 이 지점이 뭐냐? 이것이 중요합니다. 이것이. 이 점 A가 빨간색 선하고 만나게 되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슬점이라고 얘기합니다. 그럼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점 A의 이슬점은 몇 도입니까? 25도. 그 다음에 점 B의 이슬점은 몇 도입니까? 15도.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이슬점으로 인해서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. 예를 들어 안개가 끼고요. 그 다음에 또 뭐가 일어나요? 이슬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음료수병에 물방울이 만들어지는 다음과 같이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응결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세 가지 현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.